자, 신주중 2학년 5과 본문입니다. 문법과 서술형 수업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반드시 먼저 문제풀이하고 그리고 서술형도 먼저 써보고 그리고 나서 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이 그 문법 서술형이나 시험 대비 학습을 할 때 주의할 게 이 빈칸에 답이 이거구나라고 답을 암기하면서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쌤이 이걸 설명할 때 개념을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 문법 개념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문장이 나와도 그 실력이 구별할 수 있는 실력들이 쌓여서 다음 시험도 준비가 되고 실력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는 답이 이거야 라고 본문을 암기하는 형태로 공부를 해요. 그러면 머릿속에 기억하고 암기해 놓은 내용을 답으로 쓰는데 중학교까지는 시험이 좀 쉬우니까 그게 어느 정도 통하지만 최근에는 중3도 시험이 어려워지고 특히나 고등학교 가서는 본문이 바뀌어져서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머릿속에 암기했던 형태의 답을 썼다가는 틀리는 경우가 항상 생겨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본문을 암기만 해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면 새로운 문장이나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는 대비를 못 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개념 중심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자, 1번에서는 while이라는 게 접속사, during은 전치사. 자, 그러면 지금처럼 같은 의미, 뭐만은 동안이라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접속사와 전치사의 역할을 구별하라는 게 이 문제가 묻고자 하는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ile은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전치사는 명사를 데리고 오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명사를 연결하는 구조에서는 전치사인 during을 선택해라.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건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접속사와 전치사의 구별을 묻는구나 라고 이 문제가 묻고자 하는 출제 패턴이 요걸 이제 쌤이 대학생들 토익 강의하고 할 때는 항상 출제 포인트다. 이걸 파악해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눈이 길러지면 고등학교 가서도 문법이 쉽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요. 이번처럼 동사의 밑줄이거나 또는 동사자리다. 그러면 가장 먼저는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 빈칸이 이렇게 있거나 할 때 이제 이 녀석이 답을 결정하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야. 대부분 앞뒤의 구조가 정답을 결정해요. 그래서 일단 동사의 밑줄이다 그러면 주어를 찾으러 갑니다. 주어가 the only food가 되죠. 유일한 음식.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대디아는 관계대명사 수식구조.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는 눈이 생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여기는 답이 그냥 was야. 이렇게만 기억해 두면 나중에는 이 문법을 실력으로 못 만들어내고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또 새로 해야 돼. 힘들게.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동사의 밑줄이거나 지금처럼 동사 자리가 네모칸에 나와 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주어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주어 자리의 명사 뒤에 나오는 수식구조. 이거 우리가 흔히 명사 설명어다. 그래서 수식구조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묶어놔야 돼. 그래서 주어가 the only food가 되니까 동사는 단수에 was로 쓰라는 문제구나. 그 구조가 보이면 된단 말이에요. 자, 3번에 이제 서술형 패턴으로 나와 있는데 보세요. 그 앞에 동사가 felt예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 빈칸의 답이 뭘까? 이 빈칸의 정답을 결정하는 건 대부분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동사가 돼요. 이걸 이제 쌤이 동사의 어법이다라고 설명하죠. 그러면 이건 이제 암기를 해야 돼. 이 동사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 동사의 쓰임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feel이라는 동사나 또는 sound 또는 look 이런 동사를 어떤 동사라고 한다?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감각 동사들. 그럼 얘네들은 특징은 의미가 뭐뭐하게 느껴지고 뭐뭐하게 들리고 뭐뭐하게 보이다. 그래서 흔히 한국말로는 뭐뭐하게 해서 부사가 올 것 같은 형태지만 문법적으로 부사가 아니고 항상 뒤에 누구를 데리고 와야 한다? 보호 역할에 형용사. 여기서 이제 보호 역할이라는 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게 돼요. 주어가 어떤 상태로 느껴지고 어떤 상태로 들리고 어떤 상태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형용사가 와야 한다. 자, 이 개념이 하나 딱 설정이 돼야 돼. 두 번째,
이 scare 같은 단어는 이제 흔히 우리가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분사가 돼요. 사람이 무서워하고 무서움을 느끼는. 그럼 주로 감정 분사는 ing하고 ed.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를 들면 뭐 exciting, 신이 나는 excited. 자, 그럼 이 감정 분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감정 분사는 ing 형태는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ed 형태들은 그런 감정을 받는, 느끼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사람이 감정을 받고 느끼는, 그래서 얘네들은 사람 명사하고 주로 많이 쓰고, 또 일반 명사들은 그런 감정을 보통은 불러일으키게 되죠. 이제 그렇게. 근데 요 틀을 벗어나는 구조들도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거는 ing 형태를, 그런 감정을 받고 느끼는 건 ed 형태의 분사를 써주자. 그럼 보세요. 그 작은 소녀가 무서움이라는 감정을 일으킨 게 아니고 느꼈겠지, 그죠? 그래서 뭐를 쓴다? scared. 무섭게 느꼈다, 무서움을 느꼈다. 자, 4번 같은 경우 명사의 밑줄인데 그 앞에 one of라는 구조가 나오죠. 이 구조는 잘 기억해서 이 one of라는 구조는 뭐뭐 중의 하나. 그러면 뒤에는 반드시 복수형의 명사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못 쓸 거 아니야. 적어도 둘 이상의 여러 개 중에서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one of 뒤에는 반드시 groups 복수 명사를 써야 한다. 자, 그리고 주의할 거. 애가 지금 주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주어는 one이 되죠. 이 그룹들, 단체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동사는 뭐라고 써야 된다? 단수 동사로 써야 돼요. 자, 5번의 유형에도 보면 또다시 이제 동사의 밑줄이 나와 있다. 그럴 때 아까 우리가 여기 2번의 형태에서 본 것처럼 동사가 제시되었다. 그러면 주어 찾으라 그랬단 말이지. 그럴 때는 지금처럼 요런 이제 구문들을 판단합니다. 원이 주어구나. 요렇게. 근데 그 뒤에 관계대명사 수식구조가 또 붙어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수식구조가 여러 개 붙어 나오면서 이 의미 덩어리들이 앞에 명사를 다 수식하는 형태. 원업은 하나의 덩어리로 봐도 괜찮고. 그래서 주어가 원이기 때문에 동사를 단수로 써야 하는구나. 쌤이 이제 처음에도 설명했지만 이 빈칸의 정답은 이거야 라고 절대로 기억하지 말라는 거지. 그건 다음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공부예요. 이번 시험 하나만 딱 보고 하는 공부란 말이야. 그렇게 실력이 안 쌓이게 된다. 반드시 개념적으로 이해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대비 봐봅니다. 자, 이제 이 서술형을 할 때 여러분이 쌤이 개별적인 우리가 문법 서술형 이제 학습할 때도 늘상 이야기하지만 항상 서술형의 가장 기본은 뭐다? 어순 판단이에요. 어순을 판단하기 위해서 뭐부터 찾아라? 반드시 주어 동사부터.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여러분들은 주어 동사부터 찾아요. 한국말에서. 자, 한국말에서 주어 동사를 표시를 합니다. 1번을 보면 주어를 대부분 그들이라고 판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들이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식량이죠. 애가 주어요. 그 다음에 이었다가 동사죠. 풀뿐이었다. 뿐이다라는 건 only로 의미를 강조해주면 되고. 그럼 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어 동사를 판단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동사의 시제하고 동사의 어법을 적용합니다. 이었다라는 건 시제가 과거일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이건 과거 시제구나. 어법이라는 건 앞으로 갈수록 많이 나올 겁니다. 이 동사 뒤에 어떤 형태를 써야 할까라는 거.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장을 어떤 구조, 어순을 배열하되,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말은 앞에서만 명사를 수식하지만 영어는 항상 명사에 대한 수식 구조가 어디로 간다? 뒤로 가죠. 이 수식 구조를 판단하는.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는 유일한 식량인데 어떤 식량이에요? 그들이 찾을 수 있었던. 그래서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게. 이 수식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바로 관계 대명사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대수로 지금 수식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어순만, 그리고 이제 was, 그게 이제 풀뿐이었다. 이런 형태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only는 이제 풀뿐이었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유일한 식량에서 only가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그럼 보세요. 적어도, 자, 유일한, only, 유일한 food. 근데 어떤 음식이에요? that. 일단은 지금 이제 앞에 the only 같은 의미가 붙으면 관계대명사를 대수로만 쓰게 됩니다. 그들이 찾을 수 있었던, 요게 이제 과거기 때문에 조동사를 과거형인 could find. 그래서 찾을 수 있었던 요게 이제 목적격이 되겠죠.
음식은 was grass. 풀뿐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동사 보호 형태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한국말을 보면서 이제 영어의 식의 문장의 어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구조, 이 수식 구조나가 안 나오는 서술형은 없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레벨 가면 전부 다 수식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식 구조를 판단하고 어순을 판단하는 것을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2번을 보시면 한국말의 주어가 누구다? 어린 소녀는 동사가 겁에 질려 있었다. 내내, 내내는 항상 all the time이라는 구문으로. 그래서 이런 구조들은 다 문장 뒤에 나와요. 중요한 건 주어 동사. 그러면 주어가 그 어린 소녀. 그래서 the little girl이 겁에 질려 있었다라는 건 felt예요. 이게 이제 시제가 과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scare라는 단어가 일단은 그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서 형용사가 보호로 나오되 이 scare 같은 경우는 감정 표현을 나타내는 분사다. 그래서 어린 소녀가 겁을 느끼는, 겁에 질린, 그래서 scared. 그래서 felt scared, 겁에 질려 있었다. 말 그대로 하면 겁을 느꼈다. 겁나게 느꼈다 이런 거예요. 항상 all the time. 자, 그 다음에 3번에서는요. 주어가 누구다? 그녀를 도와준 단체 중 하나가 주어죠. 그 다음에 였다라는 게 동사, 시제는 과거. 그럼 여기서 뭐뭐 중 하나니까 이럴 때 이제 구문이 떠올라야 돼. 그러면 one of the, 이 one of라는 구조 뒤에는 정관사나 소유격의 형태를 반드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단체들 중.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그녀를 도와준 단체죠. 이것도 마찬가지. 단체인데 그녀를 도와준이라고 단체를 수식하는 수식 구조는 명사 뒤에, 단체라는 명사 뒤로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판단해 내라고 서술형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서술형을 준비할 때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라 서술형을 출제할 수밖에 없고 출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문장의 어순과 구조를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단체 중 하나죠. 그러면 one of the 복수명사. 여러 개 그룹들 단체를 중에 하나인데 어떤 단체? 그녀를 도와주었던, 그래서 that helped her. 그녀를 도와주었던 단체 중 하나는 was. 이때 이제 동사의 수일치를 주의하는 게 마지막에. 서술형을 쓸 때, 시험에서 서술형 쓸 때 마지막에 점검하는 게 바로 주어 동사의 수가 올바른지. 그게 was UNICEF였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하고 이제 복습을 하고 하면서도 이제 어법도 그렇지만 어법도 그렇고 서술형도 그렇고 답을 암기하는 형태로는 절대로 공부하지 마라. 어법은 반드시 개념적으로 이 문제가 이 빈칸이 묻고자 하는 출제 포인트가 뭔지 문법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도 반드시 한국말에서 어순 판단과 어떤 구조로 이 문장을 써야 하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거기에 집중해서 이 자료를 반복하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갑니다. 자, 여기까지 5과 본문의 문법 서술형 첫 번째 파트 수업 마치겠습니다.